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 이어서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서 95% 효과가 나타났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이들 백신을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환영하면서도 아직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낭보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이 95% 효과를 보였다. 높은 예방 효과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그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결과 발표는 백신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미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지난 9일 발표로부터 일주일 만에 나온 겁니다. 때문에 광범위한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3차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백신 승인 전 최종 단계인 3차 임상시험에는 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의 효과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 참가자들 중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가짜약을 접종한 사람 비율로 측정됐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백신과 가짜약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두 실험군에서 9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참가자는 5명에 불과했습니다. 모더나는 이 수치를 근거로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94.5%라고 밝힌 겁니다. 나머지 90명의 확진자는 모두 가짜약을 투여받은 실험군에서 나왔는데 이 가운데 11명은 심각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백신을 투여받은 실험군에서 나온 5명의 확진자 가운데 심각한 증상을 보인 환자는 없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운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승인을 받아서 12월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내년 1월에서 3월에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몇 주 안에 미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또 이번 이 모더나가 개발 중인 이 백신의 경우는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주목이 됩니다. 훨씬 더 이제 보급하는 과정에서나 뭐 저장하는 과정에서 보관 과정에서도 좀 안전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게 차이점인데요. 이제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됐지만 일반 냉장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훨씬 더 보급이 쉬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해서 유통이 쉽지 않은 반면 모더나 백신은 일반용 또는 의료용 냉장고의 표준 온도에서 최대 30일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하 20도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모더나는 전했습니다.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모더나는 올해 안에 1,000만 명, 즉 2천만 회 투여 분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게는 10억 회 투여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8월 모더나는 백신의 가격을 1회 투여분당 32달러에서 37달러, 우리 돈 3만 5천 원에서 4만 1천 원에 책정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빨리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내년 2분기까지
모든 미국인에게 충분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관련 소식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도 공식 입장 내놨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직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한 겁니다. 테오도로스 사무총장은 고무적인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내로 새로운 도구가 출시될 가능성을 신중하게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은 우리가 지닌 다른 도구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그 자체가 대유행을 종식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 겁니다. WHO 안에서도 이번 중간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여부를 관찰하면서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고령층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백신이 나올 때까지 현재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백신 효과를 좀 잘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도 이번 중간 결과에 대해서 모두 한마디씩 했을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모두 긍정적인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을 했습니다.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성과임을 부각한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희망적이라면서도 몇 달 남았다며 예방 조치의 지속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도 두 사람의 인식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대한 발견들이 모두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일어났음을 역사가들이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몇 달이 남았다. 그때까지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참모가 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봉기하라는 선동성 트윗을 올려서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학 고문인 스콧 아틀라스는 트위터에서 미시간주의 새 규제에 대해 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봉기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자유가 중요하다. 앞으로 나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이 글은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학교 수업을 3주간 원격으로 전환하고 식당 내 식사를 금지하는 규제책을 발표한 후 올린 겁니다. 아틀라스의 발언은 당장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또 미국의 재확산이 심각한 데다 휘트머 주지사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코로나19 대응책을 놓고 갈등을 빚던 중에 납치 음모 사건의 표적이 될 정도로 위협을 받은 인물이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현재 미국 상황 보면 지난 10일에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었다면서요? 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최소 10만 명에서 그 20만 명 정도의 신규 확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그 입원 환자도 하루에 7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CNN은 15일 하루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사상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5,53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3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루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나라가 많아졌고 특히 유럽에서는 병원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의료 대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여러 곳에서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이 승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정권 이양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네, 아주 좀 유의미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포럼에 참석해서 정권 이양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만약 새로운 행정부가 있다면 그들은 들어와서 그들의 정책을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바이든과 해리스가 승자로 결정된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로부터 전문적인 이양이 이뤄질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눈여겨 살펴보면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가 승자로 결정된다면 이라는 그런 가정 뒤에 분명히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 언론은 이곳에 바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만약 바이든 당선인이 확정된다면 전문적인 인수인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 언론은 오브라이언 부장관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명확히 인정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고위 관리들과는 확연히 다른 어조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오브라이언은 바이든이 승자라고 명백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트럼프의 패배 가능성에 대해 다른 백악관 관리들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서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이 이겼음을 암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줄곧 트럼프의 불복에 대해서 신사답지 못하다고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좀 평가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